안녕하세요. 스완TV의 백조입니다. 2022년 임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우리 스완TV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모두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느덧 거의 만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되어서 모두 마스크도 벗고 가족, 지인분들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해도 밝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저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대출도 묶이고 금리 인상 그리고 대선과 실물 경기 회복 등 많은 변수들이 얽히면서 주택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는 신고가 거래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오는 등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혼돈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스에서 나온 전문가 8분들의 의견입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단기 공급, 즉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면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 종부세 등의 규제 완화가 없다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 유명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모든 지역, 모든 주택의 유형이 다같이 오르는 시장은 저물 것이라고 진단했고 21년 상반기 잠잠했던 강남 3구, 용산, 과천, 분당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의 안정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반면 2030 세대의 영끌 추격 매수로 2021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GTX 소재 등으로 단기 급등한 경기 지역이나 대구, 세종 등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은 조정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네요. 서진영 대한부동산 학회장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전반적인 집값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상향의 기울기는 낮아질 것이고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와 지역 간의 양극화는 심화될 듯하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동주 주택협회 산업본부 본부장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급격한 상승은 현 대출 기조나 금리 인상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2022년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과 추가 금리 인상, 매수 심리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락보다는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강남권의 고가 주택 또는 재건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반면 외곽 지역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의 부동산 전문가 6분들의 의견도 추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서울 용산은 핵심 입지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가 있고 성남은 경기 남부 중 입지 대비 저평가됐으며 구시가지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인천은 경제 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지만 송도와 비교하면 저렴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청라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학열 스마트튜브 소장은 22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21년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층이 갈 수 있는 입지와 교통호재,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상승폭이 더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22년에도 상승세는 유지하겠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출 규제, 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폭은 크게 축소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택 공급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전세난에 따른 매수 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서울은 강남권과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경기도는 서울의 높은 집값이 전세가 상승을 동반하면서
탈서울 수요가 증가하면서 GTX 교통 호재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오를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어 인천은 정비 사업이 활발한 송도 등 경제 자유구역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추가로 확인한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대부분 2022년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강한 곳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순으로 꼽았고 시 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인천은 청라와 송도 등 경제 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네요. 이 외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봐도 대부분 2022년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러나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실 앱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적정 수요 약 47,600가구에 못 미치는 약 18,800가구로 해당 공급 물량은 2021년 약 31,100가구보다도 약 40% 감소합니다. 이렇듯 서울의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세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국과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를 나타냈고 해당 데이터는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 가격 동향 데이터를 그래프한 것인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한 2020년 8월부터 즉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전세 가격 지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발표되고 전세 시장에는 매물은 품귀되고 가격이 솟구쳤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5% 상한제로 계약이 연장되면서 이를 피했지만 신규 전세 계약자들은 높아진 가격에 맞춰야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여름이면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의 혜택이 만료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점인데요. 해당 물건들은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며 최근 2년 사이 20%가량 오른 주변 시세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 시장이 움직이면 매매 시장도 흔들리게 되는데요. 20년 하반기에도 전세값이 치솟으며 세입자들이 외곽 지역의 집을 매수하며 밀려난 바가 있고 또한 매매가와의 차이가 감소하면 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서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5에서 10년 후 공급 물량을 늘리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중장기 대책보다는 3에서 4년 이내에 단기간의 입주 물량을 늘리는 단기 공급 대책으로의 주택 정책 전환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적극적 공급과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이 합동해서 직주 근접형 도심권 복합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종합 대책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생각되는데요.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지금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4에서 5% 수준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은 실거주 주택 외에 추가 투자보다는 부채 관리를 하고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본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금일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